새로운 여론조사가 하나 나와서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선거 끝난 4월 11일 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했잖아요. 비대위원들도 사퇴를 했고, 그래서 한동훈은 지금은 이제 자연인입니다. 어떤 당직도 없는. 당원 지위는 유지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탈당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그냥 평범한 당원입니다. 한동훈 평범한 당원. 이제 장관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뭐 당직자도 아니고 그냥 일개 자연인, 그야말로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데, 자꾸만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다시 돌아올까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여론조사 기관이 이제 물어봤습니다. 미디어 토마토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이번 주 지난 주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우리나라 전국 1,017명 대상으로 질문이 아주 노골적입니다. 국민의힘 누가 이끌어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국민의힘 누가 이끌어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제 물어봤더니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44.7%가 45%가 한동훈. 어떤 당권 경쟁이 새로 펼쳐진다고 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45%의 지지율을 얻어냈다는 것은 압도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개 당권 경쟁이 붙으면 67명이 후보로 물망에 떠오르거든요. 7명이 경쟁을 하는데 한 사람이 44.7%를 얻어냈다? 압도적입니다. 이건 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출 투표 해보나 마나예요. 그냥 당선이에요, 당선. 현재로서는 그렇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국민의힘이라고 한정을 지었잖아요. 왜 그렇게 되냐면 예전에는요, 국민의힘 당이 당대표나 최고위원을 뽑을 때 당원 투표를 70%, 일반 여론조사를 30% 이렇게 일반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를 섞었어요. 그런데 2년 전부터 국민의힘은 일반 여론조사를 안 하고 오로지 당원 투표로만 당대표를 뽑습니다. 따라서 이제 6말 7초라고 하죠. 6월 말 혹은 7월 초에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윤재욱 권한대행이 어제도 막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오늘 또 지금 이제 당선자 총회를 열고 있다고 하는데 어제 오늘 절차를 밟아서 이제 비대위원을 꾸미고 그 비대위원회는 6월 하순경까지 관리를 담당해서 이제 당을 유지한 다음에 그때 전당대회로 새 당대표를 뽑는다고 하는데, 아무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압도적인 1등입니다. 당원 투표로 뽑게 돼 있는데 거의 절반가량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돌아와야 된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2등이 나경원 동작을 당선자이거든요. 그런데 18.9%. 더블 스코어보다도 한 2.5배쯤 차이가 나는 거죠. 2.5배. 안철수 의원이 9.4%, 세 번째. 유승민 전 의원이 5.1%. 그러니까 한동훈 여기 놔두고 2등, 3등, 4등 쭉 다 더해도 한동훈 못 쫓아가는 겁니다. 나머지 다 더해도.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달리 해석을 해본다면 총선이 끝난 다음에 아무튼 어마어마한 격차로 국민의힘이 졌잖아요. 득표율은 45%지만 의석수에서는 큰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당원들 입장에서는 단 1도 이게 한동훈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한동훈은 선방했다, 잘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나마 한동훈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전국구 후보에게, 전국 지역구 후보에게, 그리고 국민의 미래 비례정당 후보에게 표를 던진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아직도 절대적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지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국민의힘 지지자 말고 전체 응답자, 그러니까 뭐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아요. 나는 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예요. 뭐 이런 이제 분들까지 다 포함을 하면은 유승민 전 의원이 26.3%, 그다음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20.3%, 그다음에 안철수, 나경원, 주호영, 권성동, 권영세 이런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무총리하고 대통령실 비서실장 뭐 하마평이 뭐 무성하죠. 뭐 양쪽 다 합하면 한 10명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고 있더라고요. 그 이름이 거의 고정적으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하루 지나면 어떤 이름은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이름이 거의 들어오기도 하고, 또 언론마다 다 제각각인데 어느 언론은 비서실장을 앞에 쓰고 그 뒤에 국무총리를 쓰는 언론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언론은 국무총리 먼저 쓰고 비서실장 쓰고 뭐 이제 그러고 있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국무총리가 먼저죠. 이제 그렇지만 또 정치적 의미로 보면은 비서실장한테 더 해석의 여지가 더 많은 그런 정치적 의미가 들어있는 인사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뭐 국무총리는 권영세, 비서실장은 원희룡 뭐 이런 얘기 있고, 김한길, 뭐 주호영, 박주선, 또 뭐 누굽니까? 아무튼 뭐 제가 하루 종일 이름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입술에 그냥 이렇게 빙빙 돌기만 하고 그럴 때가 있는 장제원. 여러분 누가 적당하다고 보세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또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름들, 뭐 권성동 이름도 뭐 이제 오르내리기도 하고 뭐 그러던데요. 어제 4선 이상 중진 의원들 쭉 앉아 있더라고요. 사진 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이제 주재를 하는 한 20명쯤 되는 4선 의원 중진들 앉아 있는데, 거기 보니까 참 그 얼굴들이 결국은 당권 도전을 하든지 뭐 원내대표를 이제 맡게 되든지 또 아니면 총리 후보가 되든지 뭐 이제 이런 겁니다. 거기 있는 분들이 아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4선 이상 중진 중에 누군가를 총리로 낙점을 하면은 이제 그분은 당대표 후보군에서 빠지는 거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이제 당대표에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얽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서울신문이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이 이제 여기 하나 해놨는데, 지금까지 정무수석으로 하마평이 단독으로 늘 이름이 오르내렸다는 사람이 신지호 전 의원이었는데, 서울신문은 갑자기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단독으로 보도를 했더군요. 박민식 이선 의원이고 보훈부 장관 역임했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험지로 출마를 하려고 했다가 중간에 이제 경선 과정에서 양보를 하고 또 뭐 그랬던 사람입니다. 부산 출신이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나왔습니다. 고시를 2개나 패스를 했어요. 남들은 하나 하기도 뭐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외무고시 패스했고 사법고시 패스했고. 근데 외교관은 짧게 했고요.
사법고시 패스한 다음에 이제 검사, 변호사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쪽이 정무수석 간다 뭐 또 이런 얘기가 있고 마지막에 뭐 대통령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가냐죠. 뭐 예. 사전에 이런 말들은 사실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